신보은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그 기레기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검찰도 요즘 조용해요. 네. 임은경 검사가 이제 임은정 검사가 들어가고 지금 윤석열 총장을 보필하기 시작한 이후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얘기가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검찰도 나경원 수사라든지 패스트 트랙 수사, 그리고 윤석열 장모와 처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새로운 변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의 어떤 활동을 제한하게 되니까 그동안 멈춰져 있던 조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회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관광거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잡음들을 일으켜가면서, 저들이 노리는 건 오로지 공수처에 대한 설립을 이번 회기 안에서 늦춰가지고, 내년으로 넘기려고 하는, 이런 것일 거고요. 협치라는 명목을 통해서 법사위를 되찾으려고 하는 물밑 어떤 작업들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적폐들 중에 일단은 검찰은 어느 정도 지금 봉쇄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기관에 대한 강력한 어떤 개혁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힘을 얻어서 1차전은 끝났잖아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어떤 낙마 시도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검찰 개혁이 시작될 걸로 보여요. 개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증거들에 인해서 개천절 집회를 추가로 한다는 게 좀 한계에 부딪혔고요. 이들이 생물학 테러를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노력을 통해 가지고 막아냄으로 인해서 3차 팬데믹 전쟁도 조금씩 우리의 승리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계속 배우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조직적인 범죄를 기도해왔던 어떤 개독의 뿌리, 우리 빤스 정광훈 목사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는 그 대체자를 못 찾아가지고 개독들도 지금 좀 조용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적폐의 힘이 이 기레기들한테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기레기들이 온갖 해악을 쏟아내는 정말 끔찍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레기들의 배후에 위대한 건설업자 박덕흠 씨, 충청 지역의 부동산 업사로서 국회의원이 되고 재산을 몇백억대로 늘렸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피감기관을 통해 갖고 가족 회사라고 하는, 사실상 본인 회사로 보여요. 가족 명의를 빌린 회사에 5천억 원 이상의 공사를 쏟아부었다라는 게 사실은 제일 큰 이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 건설업자들에 대한 위착과 비리에 대한 내용이 쏟아져야 되는데, 이거를 완전히 기레기들이 무시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의 최고의 핵심은 박덕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진짜 해묵은, 또는 말도 안 되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논란 끝나고 나니까 딸 논란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드러난 게 보잘것없어갖고 티도 안 납니다. 그 와중에 온갖 가짜 뉴스들을 다 만들어내 가면서 이 국민들의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려고요. 일개 국회의원이 8년의 임기 동안 가족회사를 통해서 5천억 이상의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비리입니다. 국가적인 게이트에 맞먹어요. 개인이 이마만큼을 헤쳐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파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레기 언론들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뉴스인 겁니다. 지금 언론사들이 소유주가 있겠죠. 각 언론사들이 주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언론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건설사라고 합니다. 사실상 국내의 모든 언론사들의 사주가 일대 사주 내지는 과점 주주들이 대부분 현직 건설업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은 말 그대로 건설사였다는 거고요. 그 뒤에 또 하나의 권력이 또 이제 재벌들의 광고에 의한 재벌들의 권력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라의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그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한 번도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보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주와 주주와 광고주를 위해서만 노력해 왔다는 게 건설업체였다는 거죠. 이 건설업체 이거를 수주? 네, 일종의 이제 건설업체 이제 광고를 주기 이전에 소유 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게 이제 보도됐던 IM 피터 뉴스에서 이제 이걸 따왔습니다만, 이게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SBS가 태양건설인 거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태양건설이 국내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의 관급공사 11건 중에 9건을 낙찰받는 이런 그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려오다가 이재명 도지사가 되자마자 여기에 대한 어떤 감사가 들어오니까 이재명 지사가 일전을 벌렸던 얘기는 잘 알고 계실 거고, 손혜원 의원에 관련한 것도 태형건설하고 연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태형건설이라는 건설업체가 재개발을 하면서 목포 재개발을 하면서 일어난 일종의 이제 파편 같은 사고로 일어났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TV조선 부영주택이라든지 GS건설, 호주건설, SM그룹이라든지 호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지분 보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중흥그룹이라든지 이런 부흥주택 같은 다양한 건설업체들이 언론사 지분을 최소 20% 이상씩 또는 과점 SBS 같은 경우 60, 70%를 쥐고 있으면서 언론 보도를 좌지우지 해왔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언론 보도를 하는 업체들이 단순하게 언론을 좌지우지 한 것뿐만 아니라 매겨 살리는 역할들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일반적인 지면 광고 안에서 광고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이 부동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양 광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분양하는 부동산에 대한 분양 광고를 기레기들이 열심히 빨아준 거죠.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광고 회사 수익의 40~50%를 차지하고 이런 지방 언론사의 경우인 겁니다. 지방 언론사는 사실상 거의 부동산 광고 아니면 먹고 살지 못하는 지경인 거예요. 중앙진, 조중동 같은 경우에도 22%에서 22% 전후 되는 부동산 광고로 얘네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율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부동산 광고를 해주고 그에 대한 또 기사성 광고 있잖아요. 어디 지역이 유망하다, 어디에서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식의 낚시 기사들 같은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광고사가 사실은 땅 장사를 광고를 통해서 땅 장사를 해오는 건축업자들한테 충성해온 게 지금의 언론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론이 쓸 수 있는 어조는 친기업적이고 친광고주적인 걸로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재벌 기업들인 거죠.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 부동산 기업이 20% 정다고 정리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들이 기존에 있는 국가의, 그러니까 검찰이라든지 국가의 정책마저도 재벌의 이득을 위해서 깎아내리는 너무나 편향적인 보도 형태를 많이 보여왔다는 거죠. 그 폐해를 가장 많이 발휘했던 기업,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 SS인 겁니다. 네. 삼성이라고 그냥 할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사안들 안에서 언론들의 재벌 감싸주기, 삼성 재벌 감싸주기는 아주 도를 지나칠 정도로 강화되고 있었는데요.
일단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2005년에 터졌을 때도 언론은 이 엑스파일에 대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 내용들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엑스파일 자체를 작성한 삼성의 죄보다는 엑스파일을 유출한 노회찬 의원을 결국은 죄인을 만들었고 의원직을 뺏어내버리는 이따위 짓거리를 해냈죠. 2007년에는 비자금 사건이 터졌었는데 그 당시에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일단 보도를 늦추고 보도량을 최대한 줄여요. 국민들이 알 수가 없게끔 만든 다음에 중요한 팩트나 정보들은 전부 다 배제를 하고 그 정보를 내놓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김영철 변호사 같은 내부 고발자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연봉을 50억을 받았네, 수천억을 자금을 돌리면서 자기들도 공범으로 거기에 가담을 했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일단은 그 논조 자체를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건희 회장이 없어지면 막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재벌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면 재벌이 구속되게 되면은 경제가 위기가 온다라는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수조 원대의 비자금 은닉하고 상속 재산을 빼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5년에 벌금 1,000억, 1,100억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건데요. 1,100억을 선고받고 물러나는 걸로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공헌을 위해서 1조 원을 사회에 출원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삼성 백혈병 발생을 시킨 반도체 노동자들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 안에서 삼성을 보호하는 언론의 역할은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편향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느냐? 사실 IMF 이후에 신문에 대한 어떤 판매 부수 그리고 신문이 가지고 있던 구독률들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냐면 현재 신문의 어떤 구독층 변화를 한번 이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70%의 국민들이 이 신문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불과 25년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70%가 구독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4%로 이게 추락해버렸어요. 10명 중에 1명도 종이신문을 안 본다는 겁니다. 물론 얘네들이 이제 디지털 매체로 갈아타고, 종편 방송 같은 걸로 형태를 바꿔가면서 언론에 대한 어떤 미디어를 장악하는 행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만, 이미 종이신문은 지금의 21세기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장대의 문화의 한 코드 같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받아먹기 위해서 매일 300만 부 이상의 신문을 조중동이 조선일보는 300만 부 이상을 찍고 조중동이 700만 부 가까운 신문을 인쇄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 중에 대부분이 사실상 폐기돼서 그냥 폐지로 다시 되팔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지면은 얇아지고 기사들은 허당이 되는 거고, 이러한 판매에 대한 수익이 없다 보니까 광고에 적극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이제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언론에게 주는 광고비 자체가, 그러니까 대기업 광고들은 아무리 내용이 엉망이든 또 어느 시기에 요구를 하든 비싼 돈을 받고 지면들을 막 내줍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이 광고를 내려고 하면요, 대기업하고 똑같은 단가를 내라 그래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의 사이즈가 있고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광고비에 대한 지들 멋대로의 어떤 책정이라든지 재벌한테만 받아서 벌어들이는 광고비 자체가 단순한 광고 홍보의 목적이 아니라 재벌의 입장을 대신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국가 정책에 압력을 끼칠 목적으로 이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은 사실상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을 지났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러한 비호 아래 재벌도 컸고 부동산 업자들과 그와 관련된 투기자들도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 그리고
언론사들도 이런 형편없는 수익 구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들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언론사에 재직하는 기자들이 다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일종의 새로운 기득권의 위치에 올라가 있고, 지들이 이거를 함부로 휘둘러 가지고 지금부터 송작가 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퓨어 부스터. 사실 제가 자동차 매니아잖아요. 이 앰퓨어 부스터를 좀 적극적으로 밀고 싶어요. 요거 두 개를 이제 한 세트로 해서 배송을 해드리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게 노후된 차들, 15만 킬로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요.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이런 대단한 효과를 가진 제품을 제가 선점하시는 게 좀 너무 좋아요. 이 앰프어 부스터를 넣었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대상물 보험이 들어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3억이라고 해요. 실제는 1억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잘못했네. 송작가 덕분에 대상물 보험 가액이 3억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은 15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타간 사람이 없다니까? LPG 차는 안 되잖아. 그렇죠. 전기차 수소차는 안 됩니다. 요거 한 개를 연료 한 번 넣을 때 넣으시고요. 2회차 정도 연속을 넣으시면 한 3, 4천 킬로, 한 달 정도 타시는 데는 연비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차도 넣어도 되나요? 예. 당연히 넣어도 돼요. 직수입한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 정품이고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에서 인정을 받고 사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 하나를 살려서 키워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제품으로 강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무슨 지금 올해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국가정책에 반하는 겁대가리 없는 기사들을 맞서내고 있는 거는 지네들의 실질적인 주인이 국민이라든지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돈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는 찌라시에 불과한 것인데도 여기에 현혹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다는데 언론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언론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끌고 나오는 것 중에 병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끌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제일 좋아하는 소재가 병역 문제, 그 다음에 입학 비리, 그러니까 부정 입학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세금에 관련된 문제, 요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경험치적으로 아는 거야. 이 얘기들이 서민들한테 먹힌다, 국민 대다수한테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지들이 떳떳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언론사 사주의 병역 현황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사주들 중에는요, 방위 한 명 빼고는 한 명도 제대로 된 병역을 치른 사람이 없습니다. 네. 육군 보충역이라고 써있는 동아일보 상무이사 김재호 씨, 요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병역이 면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네. 요거를 자녀들까지 합쳐서 일가로 이렇게 때려놓고, 요게 같은 내용이군요. 때려놓고 보면 사주 본인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까지도 전부 다 병역 혜택을 면탈로 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병역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의 어떤 시건방짐이라 그럴까요? 최고의 어떤 언론의 기가 살아버린 계기는 사실은 JTBC하고 삼성 그리고 최순실이 연관돼서 시작됐던 이른바 이제 이재용의 말뇌물, 최순실과의 거래 내역에 대한 이런 부분의 보도에서였다고 봅니다. JTBC를 비롯한 언론들은 삼성이 이거를 주도했니 안 했니는 둘째로 치고요. 지네들의 언론의 힘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건 공정보도의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 뇌피셜입니다만,
박근혜의 실제적인 어떤 배후 조종자였던 최순실과 이재용이 만났다는 것 자체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거래가, 이른바 이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굉장히 큰 마쿠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움직여갖고 삼성의 편을 들어주고, 이재용의 개인적인 사역을 채울 수 있게 해주고, 삼성바이오의 어떤 그 분식 회계를 눈 감아주는 이 일련의 어떤 과정 안에 최순실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이 말 포함해서 몇백억대의 뇌물로 이걸 퉁쳐줬다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장사인 겁니다. 수십조? 아니, 삼성 자체의 경영권이라 그러면 수백조, 수천조의 가치가 있는 사업인 거예요. 그 사업을, 모든 불법을 다 자행해 가면서 그거를 다 압력해서 밀어준 대가로 450억 뇌물만 요구했을까요? 최순실 그렇게 쫀쫀한 사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엄청난 쫀쫀한 대가를,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사람 돈 많어. 쫀쫀한 거랑 돈 많은 거랑 무슨 아니, 돈이 워낙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새털 같은 뇌물 받아먹고 이것들을 해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청와대 와가지고 청와대에 계신 그 식당 뭐 조리하시는 분한테 김밥 사달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건 내 집처럼 사용하는 그 거니까. 뚱뚱한 거지. 아니, 김밥 사달라고 쫀쫀하다고 얘기하면 되겠어. 해외에 수십조 원을 도피시켜 놓고도 그 돈을 어떤 국제공조를 못하게끔 막고 계신 지금의 막강한 배경을 인정을 해드려야지. 네, 왜 이게 안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최순실과 박근혜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 뇌물 관계에서 오고 간 서로 간의 돈 거래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거의 삼성을 거덜내 먹어볼 정도의 큰 돈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돼서 날아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이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수수료를 떼먹기 위해서 최순실을 고발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내표절이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중에 그 공범에 연관된 그 관련 증거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안종범 당시 그 청와대 수석의 그 수첩이었어요. 근데 이 수첩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언론 3사가 모조리 전부 다 폄훼하고 조작이다, 맹탕이다라는 식으로 증거 채택이 불허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증거 채택이 안 돼요. 그래서 공범 관계가 입증이 안 돼서 이재용은 이와 관련한 막강한 뇌물죄 또는 뇌물 교사 여러 가지의 그 부정 축제에 대한 그 교사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고리를 언론사들이 만들어줍니다. 박근혜 정권을, 최순실을 저격함으로써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 언론 식기들은 막강하게 누가 돈만 쏴주면 어느 정권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우습게 보고 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비리 없는 문재인 정부를 똑같은 방식으로 저격하기 위한 통탄지를, 익숙한 통탄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선 돌리기, 중요한 팩트 무시하기,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 내기, 뭐 이러한 방식으로 조국 장관도 그렇고 뭐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지금에 있는 추미애 장관 일까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걔네들은 원래 범죄자였어. 범죄자였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는 게 당연히 증거가 있고 거기에 대한 논리에 부합하고 법적인 처벌이 가능했지만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한 그 일가하고 관련한 재판 어떻게 끌어가고 있습니까? 전부 하나같이 정말 하나도 이긴 게 없잖아요. 이기지 못하게 되고 거짓 기사를 써낸 데 대한 법적 책임을 앞으로 계속 물어야 되는 입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대뽀로 그따위 거짓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했던 언론이 지금 국회의원들도 검찰도 재벌도 잠잠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와서 마치 이번 주 들어 최고의 폐악질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제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오기 때문입니다. 박덕흠에 관련된 거를 까게 되면 단순하게 박덕흠 일가뿐만이 아니라 언론사와 연결된 모든 건설사들의 배후와 비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유출에 대해서 전부 다 감찰 내지는 조사, 처벌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마지막 보른 거지. 최고의 방파제인 거예요. 지금 박덕흠이 무너지게 되면 언론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건설사들은 전부 다 박살이 나게 돼서 쓰나미로 쓸려나가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입장에서 얘네들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절호의 한 수는요, 구독률이나 영향력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니들이 무슨 보도를 하든지 우리는 믿지 않아.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은 종이신문에 의존되거나 종편 몇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게 의존되는 게 아니라 대한방송이나 SNS나 그걸 대행하고 있는 진짜 진보 미디어의 언론을 통해 가지고 좌지우지 된다는 걸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트윗이라든지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 카카오톡 같이 저들에게 장악돼 있는 대국민 미디어들에 대한 복원이 시급합니다. 최소한 저것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면 그들과 같은 사이즈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에 민주정편이 없습니까? 왜 진보적인 정편 뉴스 프로그램이 안 생기는 걸까요? 왜 유튜브에 진보 쪽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거기에 대한 규모가 작아지고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보도를 하는 스피커들에 대한 공격들이 거세지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호를 해주는 세력들이 없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지들이 언론의 주도권을 쥐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거짓말은 늘어날 것이고요. 그 거짓말에 실망한 국민들은 그걸 대안할 수 있는 언론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론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들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고 그들한테 광고를 주던 재벌들도 오히려 진보 언론에다 광고를 내고 진보 언론을 포섭하기 위한 또는 진보 언론과 같이 가기 위한 길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언론 기레기들이 이 땅에서 쓸려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제신문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 더 심해요. 왜냐면 일상적인 조중동이나 5대 일간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든 밥벌이는 좀 하고 있지만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재벌이나 정경련 소속 단체에서 밀어주는 광고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기사의 내용이 악질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특히 조선일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조선일보 스스로 그 올가미에다가 목을 밀어넣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최근에 조선일보의 일본판을 봤어요. 네, 조선일보 일본판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일제통치기라고 쓰더만요. 네. 이것들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을 위한 언론들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언론들도 생각 잘하세요. 이제는 이제 한겨레까지 저쪽에 빨려 들어가지고 광고주를 위해서 정말 그 한겨레 창립 정신에 위배되는 기사들을 겁없이들 써내고 있는데 언론으로 살아남고 싶다 그러면 재벌 관계에 목매는 짓거리를 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기사를 쓰면 온라인 구독을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언론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대안 언론들이 앞으로 주류가 돼요. 일단 거지 같은 거짓말만 해놓고 그 증거를 뿌리고 다니고 쓰레기 같은 신문지만 남발하는 이런 기성 언론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길이 없어집니다. 물론 우리 민주정권이 앞으로도 계속 그 집권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전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앞으로 있을 2년 후에 정권 재창출에 모든 걸 걸고 온갖 민낯을 드러내가면서 발악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의 재벌들이 왜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광고 시장을 옮기려고 하겠습니까?
니네들한테 광고를 맡겨갖고는 오히려 불매운동 들어온다, 역풍을 맞는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들의 새로운 각오들을 앞으로 우리가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대적인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들, 광고 금지 운동들, 우리 일본 불매운동 하듯이 전국민 운동으로 한번 본격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지난 한 주 동안 제대로 된 메인 기사가 하나도 없었던 점, 박덕흠을 덮기 위해서 온갖 자잘한 거짓 뉴스들이 나왔던 점, 박덕흠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건 박덕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언론사 뒤에 있는 최다 과점주주들, 건설회사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요. 저들이 똘똘 뭉친 만큼 저들의 공세에 속지 마시고 저것들을 싸잡아 모아가지고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날이 되도록 우리가 언론에 대한 사태 진행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러한 비판을 동참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